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매일 밤 주식 한잔 김영 대표입니다. 오늘도 역시 신나게 달린 증시 신나게 달렸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일단은 신고가는 내는데 성공을 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만 코스닥 시장은 지금 약간 혼돈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시장이 아직까지 자금은 굉장히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대형주로 몰려가면서 거래소 지수 자체는 열심히 견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래소는 그래서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2834.59가 됐고요. 이제 뭐 2848 가겠네. 엄청난 상승인데 올해 시장이 이틀 남았는데도 이 정도라면 솔직히 저는 한 번에 뭔가 이 속가내는 작업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막상 이틀 거래일이 남은 상태이니까 뭐 이렇게 그냥 진행되는 게 가장 좋긴 하지요. 시장 분위기는 좋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개별주보다는 지금 이제 대형주로 몰리면서 거래소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고요. 이 투톱이 있죠. 바로 삼성전자와 LG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내년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증폭되고 있고요. LG전자는 신사업으로 선정한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어마어마합니다. LG는 전기차의 가장 핵심인 배터리 분야에서 입지가 공고하기 때문에 전기차로 완성차 전기차 쪽으로 사업을 키운다면 시너지가 엄청날 것이다 라는 생각. 테슬라에서 배터리 기술을 완성하면 불안감이 생길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LG에서 테슬라의 전기차 완성차의 제작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이 역시도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부품주나 뭐 이런 건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좋은 흐름이 나오곤 있지만 문제는 이것이 지금 현재 거래소 시장에서 대형주 위주로만 종목들이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좀 문제입니다. 이 가장 큰 이유는 연말이 되다 보니까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진 것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개별주들은 오늘 솔직히 잘 오르다가도 이 매물을 맞고 윗꼬리가 형성되면서 쭉 밀리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전일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바로 이 지어소프트라든지 우정바이오거든요. 둘의 차트의 상황은 다릅니다. 저도 우정바이오는 버티고 버티다가 잘라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도 이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지켜줘야 될 자리와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는 종목에 대한 실망감은 생각보다 시장에서 크게 나옵니다. 그 실망 매물이 쏟아졌고요. 그 실망 매물이 쏟아진 상태에서 물론 거래가 발생을 했겠죠. 그 거래는 모두 매물대로 작용을 합니다. 지금 이 종목은 매물대가 그렇게 작용이 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가 고가 잡고 그대로 밀려나면서 오늘 오히려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물론 어저께 말씀드린 이동식 음압병실에 대한 재료는 막강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오히려 더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코로나19 상태가 더 확산되면 안 되지만 변종 코로나까지 나왔다라는 점은 불안감을 주기엔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정바이오 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쉬운 종목, 다들 아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진 건데 저도 이거를 손절은 아니었지만 매도를 하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역시 갈 자리에서 못 가는 종목은 빨리빨리 매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를 되짚어 보자면 지금 이제 YBM넷 같은 것 이유 없이 하락이죠. 온라인 교육은 더 확산되고 있고 확충이 되고 있는데 그냥 하락입니다. 갈 자리에서 못 갔고요. 이건 수급이 꼬였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올해 남은 유일한 숙제 YBM넷인데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걱정은 없지만 이 종목은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상당히 좀 고민이네요. 추매를 해서 단가를 낮출 생각인데 떨어지는 칼날은 절대로 신규 매수도 마찬가지지만 추가 매수에서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YBM넷 이 전저점을 지켜주지 않으면 얘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 참 더럽고 썩은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은 그건 손실 보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이고 이 종목에 대한 전략은 하락하는 속도가 좀 진정이 되고 나서 좀 나갈 사람들 다 빼내고 다 그냥 털고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자리를 다시 잡으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옆길로 샜는데 어쨌든 지어소프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정바이오와 마찬가지로 시가를 고가 잡고 밀려났어요. 그런데
지오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재료 자체가 카카오에서 50억 투자를 받은 겁니다. 전환사채를 카카오에서 가져갔는데 이게 카카오와 전략적인 사업 파트너를 맺는다라는 파트너십으로 간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엄청난 재료고요. 지오소프트는 그냥 혼자 냅둬도 원래 흑자 기업이라 주가가 잘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음봉은 신경을 쓰지 않고 오히려 내일쯤 신규 매수도 진입은 가능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 역시 좀 그런데요. 이건 장중에 회원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하나의 큰 파동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 추세를 지키지 못하고 깨졌고요. 이 추세를 지키지 못하고 깨질 때 여기 저점은 지켜줬어야 되는데 그 저점을 지켜주질 못했습니다. 여기서는 이 추세를 깼을 때 여기 추세는 상당히 긋기가 힘들죠. 여기 추세를 깼을 때 전저점이 너무 미치기 때문에 물론 깨지 않았고 지금은 이 저점 자체가 가깝기 때문에 깰 수밖에 없었는데 필연적으로 수급이 약해진다면 당연히 깨지는 거죠. 이 이유가 뭐냐면 이미 세 번의 상승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상승 파동에 대한 저점 반등해서 네 번째 파동이 나오지 못하고 밀리기 때문에 당연히 거리가 가까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밀리는 겁니다. 내년에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우리 기술 투자 내년까지 더 볼 거고요. 자,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콜드체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중에 질병관리청에서 콜드체인 유통체계 수립을 준비 중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화이자 그 백신 들어오는 것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아주 강세를 보였어요. 일신바이오는 15%, 대장주로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과학은 22%까지 상승 나왔는데 이 윗골이 보이십니까? 분봉의 시간을 보세요. 이게 뭘까요? 환장하죠. 이게 뭐냐면 역시 여기에 있는 매물대에 대한 영향입니다. 가장 많은 거래가 터진 구간이고요. 가장 주가가 비쌀 때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가장 많은 금액이 몰려있는 그 구간이에요. 오늘과 같은 거래량으로는 뚫을 수가 없죠. 하지만 제가 분명히 얘기할 건데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기하는 종목들이 올해는 수급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 지금 시기는 수급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뭐 여기서 던져버릴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이 종목들로 올해의 수익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많이 받고 지금은 보유하면서 내년에 대한 준비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비중만 오늘 비중 조절은 충분히 할 수 있었죠. 설거지성 시세이기도 해요. 흔히 말하는 설거지가 뭐냐면 여기까지 주가 올린 주포들이 남은 물량을 처리하는 그 구간인데 그런들 어떠합니까? 어쨌든 기존에 있던 매물들은 함께 제거가 됩니다. 때가 벗겨지잖아요. 다시 깨끗해졌는걸? 콜드체인이 내년에 여기서 그냥 완전히 덮어버릴까? 저는 내년이 오히려 더 기대해야 되는 해라고 보는데 물론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반복 매매를 하다 보면 추세의 끝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비중 관리. 요것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요. 일신바이오, 뭐 대한과학, 투비소프트, SCD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대부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오전에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또 보자면 이 아까 말씀드렸었던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들인데 다들 어떤 연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대장주 아니 뭐 관련주로 엮이긴 했지만 사실 차트가 굉장히 너무 빨랐고 대응하기 어려웠어요. 대장주는 셀마테라퓨틱스인데 역시 뭐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셀마테라퓨틱스와 함께 천레비 장중에 갑자기 또 연구했다라는 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부각이 됐는데요. 사실 이게 대부분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각 기업에서 이런 치료제 관련주들이 만들고 있는 플랫폼이라든지 치료제들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돌면 이렇게 나오는 건데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테마성 시세일 뿐이에요.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이 종목들 중에 오늘 저는 유나이티드 제약을 오전에 골라놨는데 차트가 사실 가장 안정적이고 이뻤거든요.
제 매수가를 안 줘서 매수를 못하고 앱 클론을 매수했다라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아직 시세가 끝난 건 아니지만 내일도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자리를 만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이 종목들은 좀 아쉬웠지만 오히려 다른 종목들에서 수익을 봤는데요.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기차 부분에서 수익을 오늘 뽑아냈습니다. 명신산업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어서 올라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매매할 이유는 충분히 있는 겁니다. 오전부터 관심이 있었고요. 사실 명신산업과 함께 관심이 있는 종목이 센트럴 모텍이었어요. 이 두 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상한가가 나오긴 했지만 이제 좀 무거워서 가치주 측면으로 바뀐 종목이고 제가 관심을 가진 명신산업은 요즘 한창 핫했던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4만원 이하 구간에서 매수 진입이 들어갔는데 아주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43,000원대 정도에서 수익 실현 해가면서 딱 44,000원 정도에 팔았군요. 오늘 거의 최고가에 팔았네. 괜찮았어요.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죠. 왜 이게 안정적인 수익이 여기서 나오냐면 이것은 순전히 수급을 읽어낸 기법적인 부분입니다. 재료는 다 똑같잖아요. 테슬라에서 파생되는 재료지 명신산업 혼자 특출나서 가는 게 아닙니다. 가는 이유는 수급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명신산업을 오전 매수해서 수익을 봤고요. 기존에 계속해서 매매하고 있는 SV인베스트먼트 지난주 상한가 크리스마스 선물 받았다 그랬죠. 오늘 수익 실현 멋지게 나갔고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도 이 밑꼬리 한번 잡아서 6,000원대에서 6,100원에 밑꼬리 한번 잡고 또다시 6,600원에서 6,700원 수익 실현 나가면서 다시 한번 수익을 봤습니다. 아주 오늘 매매하기 너무 아름다웠던 종목 중에 하나. 요 구간이 충분한 수익을 줄 수 있는 수익 구간이었어요. 일봉에서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부분까지 찾아내서 수익을 볼 수 있죠. 일단 기존 테슬라 관련주에서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들이 이렇게 있고요. 전기차 시장에 새롭게 편입된 종목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장중에 VIP방에서 리딩을 할 때 해드리는 종목들이고 추후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연말 장세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흐름의 장이었습니다. 사실 아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좋은 흐름은 아니었고요. 정말 막판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오후장 되면은 그냥 수급이 약해져요. 다 빼버리려고 하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뭐 굳이 이번 오늘 내일 모레 이 3일 동안 다 매도가 안 되더라도요. 내년은 바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도 시장이 뭐 바로 안정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내년으로 끌고 보는 것도 지금 시기에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점 종목 선별 잘 하시고 비중 관리만 철저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매일 밤 주식 한 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독해주신 회원 여러분들, 구독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영 대표였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